14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현금은 9억 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고 그래도 3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말합니다. 부족한 3억 원은 1년 뒤에 주세요. 대신 집주인은 근저당을 설정했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제 3억 원 주셔야죠. 그런데 3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매도인 대출을 받은 뒤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연구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매도인 대출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도인 대출은 받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첫 번째 선택 대부분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3억만 더 빌려서 갚으면 되겠네.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매도인에게 갚을 3억 원을 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바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도인 대출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현재 소득도 다시 보고 집값도 다시 보고 기존 대출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까지 모두 다시 검토합니다. 결국 집을 처음 살 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원하는 만큼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매도인과 다시 협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한 번에 갚기는 어렵습니다. 1억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2억 원은 1년만 더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연장 기간, 이자, 상환 날짜까지 반드시 계약서에 다시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위의 방법도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금리가 높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나열한 방법들이 다 안 되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돈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은 근저당을 이용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바로 집을 파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팔아서 매도인에게 돈을 갚는 것입니다. 또는 실거주를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매도인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집을 샀는데도 내 집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대출은 빌릴 때보다 갚을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대출 상담을 하면서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느냐보다 1년 뒤에도 갚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도인 대출은 집을 사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을 계획이 없다면 좋은 거래가 아니라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은 계약하는 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갚아가면서 조금씩 내 것이 되어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뒤 나는 무슨 돈으로 이 빚을 갚을 것인가? 그 답이 없다면 매도인 대출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